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마침내 KF-21 전투기의 궁극적인 목표에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KF-21은 전투를 위한 항공기로 그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KF-21의 한국형 핵폭탄을 공중에서 투하하는 것인데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과 함께 전 세계가 전쟁의 영향으로 자국의 군사력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이에 대응할 억지력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유력한 미국 대선 후보인 트럼프 캠프 측에서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한 지지 발언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매우 구체적인 사안들도 거론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한국의 핵무장 현실화가 가까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핵무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7일 트럼프 최측근인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한국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협상이 왜 안 되겠냐며 한국의 핵능력 증진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폭탄 발언을 내놨습니다. 국내에서 열린 정치 포럼에 참가한 폼페이오는 핵연료 재처리나 농축을 한국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 트럼프 집권 2기 때 협상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왜 안 되겠냐라면서 미국이 확장 억제 제공을 중단하거나 미군 철수를 할 경우 한국이 스스로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믿는 한국인도 많다며 더 견고한 민수 원자력 능력이든 더 나아가 복잡한 핵 프로그램이든 한국인들이 어떤 핵 능력을 증진하기로 결정한다면 미국이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라고 말했는데요. 한국은 1974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과 1975년 가입한 핵확산 금지 조약에 따라 미국의 동의 없이는 재처리와 농축을 할 수 없는 국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재처리를 통해 얻은 플루토늄은 순도가 높아 원자탄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까다로운 규제를 받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미국 유력 대선 후보의 최측근인 폼페이오 전 장관의 발언을 토대로 한국 입장에선 플루토늄 재처리를 비롯해 핵폭탄 제조가 가능한 20% 이상 우라늄 고농축을 협상 테이블에 올릴 명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중요한 건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매번 한국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열어두었는데요. 그 이면에는 주한미군 철수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최근 한국의 군비 증강 추세와 군기술력 강화 시도가 트럼프의 협상력을 흐트려 놓은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내민 주한미군 철수나 축소라는 카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군전력이 미비하거나 중요한 전략 자산을 구축하지 못한 상태여야 할 텐데요. 그러나 최근 한국의 KF-21의 성공적인 개발과 배치로 인해서 주한미군의 주둔군과 전투기 배치 축소가 큰 영향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오늘날 대한민국은 전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졌고 2023년 세계 방산 수출국 5위를 달성할 만큼 높은 수준의 군사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사실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F-16의 한국 배치는 그 자체의 전력보다도 핵탄두로 운용하는 항공기로서 해구산 자산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훨씬 큽니다. 해구산이란 단어를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비핵 국가가 자국의 안보와 방위를 위해 핵을 보유한 국가의 방위 전력에 의존하는 것을 일컫는 용어인데요. 국내에 배치된 미 군사 자산 중에서 유일하게 핵 투하가 가능한 것이 바로 주한미군의 F-16 전투기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점점 미국이 펼치는 해구산에 대해 전 세계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만약 대한민국이 핵공격을 받는다면 미국이 전방위적인 해구산을 펼칠 것인가라는 설문조사에서 우리 국민들의 65.6%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였습니다. 이에 미 상원 의원은 한국은 미국이 제공하는 해구산에 의심을 내비치고 있다면서 새로운 대안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미 미국산 공중 투하용 핵폭탄을 보유한 유럽 역시 미국의 해구산을 믿을 수 있을까라는 회의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한국이 독자적으로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을 갖춰 핵탄두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면 가장 유력한 발사 방식은 바로 공중 투하용 핵폭탄인 한국형 B-61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에서 개발된 B-61 핵폭탄은 미국의 주력 전술 전략 양용수소 폭탄으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B-61은 저위력 전략 전술급 핵무기인데 현재 정확한 수량은 극비로 알려졌으나 미국 환경보고협회 NRDC 전문가는 대략 480개의 B-61 핵폭탄이 유럽 각국의 미 공군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거기다 대한민국이 독재적인 핵무장을 할 수 없을 경우
한국에 배치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미국 전술 핵무기가 바로 공중 투하용 B-61이 될 것이라고 미국 의회 조사국에서 발표했는데,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 역시 미국은 현재 200개 이상의 전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모두 B-61 전술 핵폭탄이고, 만약 이를 한국에 제공한다면 이 가운데 일부가 전달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 전 국방부 차관보의 발언으로 보았을 때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장이 허용되어 개발에 나설 경우 가장 유력한 후보가 바로 한국형 B-61 핵폭탄인데요. 1960년 당시 열핵폭탄 시대가 시작되며 탄도의 크기가 작아졌고 대형 폭격기에 탑재되어 투발된 핵폭탄들은 이후 소련의 대공 방어망이 강화되면서 더 이상 항공기의 생존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되자 미국에서는 적국의 대공 방어망을 회피하면서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전술적 성격의 기체에 핵폭탄을 장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개량된 성능의 B-61은 1960년대부터 개발되어 F-15E와 F-16 등 다양한 기체에 탑재되어 운용되어 왔는데요. 이런 공중 투하용 핵무장을 발사하기 위해선 우리 손으로 개발한 초음속 스텔스 전투기 KF-21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미국 역시 최근 F-35를 통해 최신형 B-61, 12의 탑재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리고 결국 지난 3월 8일 역사상 처음으로 F-35A 스텔스 전투기가 B-61의 탑재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선 왜 F-35 스텔스 전투기에 B-61 탑재를 해야만 할까요? B-61 핵폭탄의 투하 방식이 자유낙하 방식이기에 최근 성능이 개량된 레이더 및 방공망의 위협에 전투기들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B-61 핵폭탄은 자체적인 추진체를 갖추고 있지 않아 공중 투하 방식으로 항공기에 의해 목표 지역 상공까지 운반된 후 낙하합니다. 그렇기에 B-61 폭탄의 성공적인 투하를 위해서는 운반한 전투기의 성능이 매우 중요한데요. 뛰어난 스텔스 성능과 전자전 능력 우수한 기동성을 갖춘 전투기가 B-61의 핵공격 승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역시 KF-21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형 B-61이 개발된다면 북한의 방공망을 뚫을 수 있는 우수한 스텔스 성능과 요격 미사일을 회피할 수 있는 우수한 기동력, 적기의 재민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전자전 능력을 지닌 KF-21만이 완벽하게 핵폭탄을 목표 지점으로 투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KF-21의 개발이 점진적으로 한국의 핵무장과 큰 연관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우리 한국은 이미 핵폭탄을 개발하기 위한 모든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 원자력 전문가들은 한국이 허가만 떨어진다면 6개월 내로 핵탄두를 개발할 수 있다고 말했듯이 한국은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원자력 강국이며 또한 양과 질적인 면에서 세계 최상위권을 다투는 미사일 강국입니다. 이번 미국의 한국 핵무장의 가능성에 대해 중국에서는 놀랄 수밖에 없는데요.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회의적이라며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자주국방을 달성하려면 타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를 낮추고 결국 독자적인 핵무장만이 해답이 될 것입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